안녕하세요. 저는 잘못한 점을 반성하지 않고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뻔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한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게 된 지금 정말 기가 막혔던 그 사건에 대해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 전기 작업 일을 하시는 아빠와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랑 오빠를 키우기 위해 정말 힘들게 일하셨어요. 엄만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드셨는지 집에 오면 맨날 끙끙 앓으셨습니다. 저희 앞에선 아픈 티를 잘 내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제 눈엔 그게 훤히 보여서 수시로 엄마의 팔이랑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저희 아빠도 한여름에 맨날 땀에 흠뻑 젖어서 오셨는데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밥 먹고 그대로 골아 떨어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서 거실에 대자로 누워 계신 아빠한테 이불을 덮어드리곤 했어요. 아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불편하세요? 이러지 말고 방에 가서 편하게 주무세요. 아이고, 내가 또 잠이 들었나? 밥 먹고 잠깐 머리만 바닥에 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홀딱 잠에 빠져버렸나 보네. 그렇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랑 오빤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 저희 엄만 그동안 모은 돈으로 대패 삼겹살집을 차리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꼭 가족들한테 치킨 한 마리라도 쏘는 게 취미였습니다. 제가 27살이던 어느 날 또 월급날이라 한턱 쏠 생각에 기분이 설레고 있었는데 퇴근길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빠가 감전사고를 당하다뇨.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엄마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 병원에 달려갔는데 이미 저희 아빤 세상을 떠나신 뒤였어요. 일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네요. 저희 가족들은 한순간에 아빠를 잃고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당신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 사람이잖아.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제발 내 소원이니까 한 번만 눈 좀 떠줘. 어? 아빠, 이거 거짓말이죠?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앞으로 아빠 힘든 일 안 하게 제가 월급 받아서 아빠 먹여 살릴 테니까 제발 장난이라고 해주세요.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잠깐 연기한 거라고 해주시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아빠가 순식간에 세상을 떠난 걸 믿을 수 없어서 한동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특히 저희 엄만 한참 동안이나 식당을 닫아야 할 정도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랑 오빠가 엄마의 옆에서 위로를 해드렸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러다가 엄마까지 쓰러져요.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던 게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남은 우리 가족끼리라도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아봐야죠. 저희 가족은 그 후에도 힘들 때마다 서로를 끌어안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상실감이 크고 힘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저희 오빠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오빠가 세연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희 집안엔 웃음이 더 많아졌답니다. 세연이가 성격이 너무 싹싹해서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줬거든요. 어머님, 예쁜 며느리 왔어요. 오늘 저랑 김밥 싸서 소풍 가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아유, 장난으로 얘기한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새벽 일찍부터 김밥을 싸놓을 걸 그랬다. 에이, 어머님 혼자 산 김밥으로 놀러 가면 그게 무슨 재미예요. 저도 김밥 쌀 줄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김밥 재료도 싸오고 돗자리도 가져왔으니까 같이 도시락도 싸고
이따가 햇살 좋을 때 놀러 가요. 아참, 어머님 과일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락통에 넣을 과일도 많이 사왔어요. 아이고, 어쩜 안사돈께서 딸내미를 이렇게 애교 있고 예쁘게 키웠을꼬. 내가 안사돈 덕분에 며느리를 잘 얻어서 호강하네. 저희 새언니는 결혼 1년 만에 딸도 낳았는데 저는 처음 얻은 조카가 너무 예뻐서 자주 조카를 보러 놀러 갔어요. 새언니 입장에선 귀찮을 법도 한데 매번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아가씨,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당연히 우리 하영이 보러 일찍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참, 아가씨 떡볶이 좋아하죠? 우리 집 앞에 맛있는 떡볶이 집이 하나 생겼거든요. 이따가 거기서 떡볶이랑 순대랑 포장해 와서 같이 먹어요. 와, 아이, 그럼 그 떡볶이랑 순대는 제가 쏠게요. 제가 주말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새언니 귀찮게 해드리는데 그 정도는 제가 당연히 싸야죠. 귀찮기는요. 오히려 아가씨가 우리 하영이랑 놀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앞으로도 자주 놀러 와요. 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저는 성격 좋은 새언니가 저희 집안에 웃음을 가져다 준 걸 보면서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저런 며느리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도 3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저희 가족들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주말엔 가끔씩 저희 엄마의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설거지 담당이니까 마음껏 시켜주십시오. 제가 아주 깨끗하고 신속하게 다 처리하겠습니다. 아유, 아이 평일에 회사 다니느라 고생하는 사람이 무슨 주말에까지 여기로 와서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고기 내줄 테니까 저쪽에 앉아서 우리 형은이랑 밥이나 먹게. 밥은 이따가 어머님 식사하실 때 같이 먹으면 되죠. 그리고 전 평일에만 일하지만 어머님은 평일이랑 주말 둘 다 일하시잖아요.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사위로서 이런 걸 어떻게 모르는 척해요. 저희 엄만 그런 저희 남편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일을 도와주러 오는 날엔 식당 영업이 끝난 후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도 한잔 했답니다. 남편은 저희 조카랑도 어찌나 잘 놀아주는지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턴 저희 조카가 저보다 오히려 저희 남편을 더 따르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오빠하고도 성격이 잘 맞아서 주말에 가끔 둘이 같이 세차를 하러 가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도 우리 오빠랑 세차하러 가? 누가 보면 둘이 세차 동호회라도 하는 줄 알겠어.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오빠가 껄껄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이참에 세차 동호회 하면 되지 뭐. 회원은 나랑 우리 매제랑 딱 둘러 하면 되잖아. 왜? 형은이 너도 끼고 싶어서 그래? 세차장 가서 손 세차하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닐 텐데. 난 절대 안 끼고 싶거든. 그러니까 오빠랑 둘이서 실컷 세차 동호회 하셔. 그럼 난 우리 엄마랑 새언니랑 셋이서 커피 동호회나 해야겠다. 새언니, 우리도 이따가 엄마랑 같이 커피나 마시러 가요. 가서 달달한 치즈케이크도 먹고 수다 떨다가 오면 좋잖아요. 비록 아빠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셨지만 새로 생긴 가족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시댁 식구들까지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희 시아버진 예전에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다리를 다쳐서 걸을 때 좀 절뚝이셨는데 그런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서도 항상 저한테 뭐든지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외식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밥을 다 먹고 나와서 잠깐 걷고 있던 도중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절뚝이며 어디로 빠르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버님, 갑자기 어디 가세요? 다리 아프시니까 좀 천천히 가세요.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지난번에 세아가 네가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 것 같길래 내가 가서 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좀 사오려고 그러지. 아이 참, 아이 그런 건 그냥 제가 사 먹어도 되는데 저 진짜 괜찮으니까 천천히 가세요. 제가 달려가서 시아버지를 말렸는데도 시아버진 굳이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바구니 한가득 아이스크림을 고르시더군요. 저는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는 시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게다가 20대 후반에 먼저 결혼한 시누이도 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새언니, 저 새언니가 생기길 얼마나 바랬는 줄 알아요? 우리 오빠가 빨리 결혼해서 저도 남들처럼 새언니랑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재밌게 지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가씨 소원 풀었네요. 앞으로 저랑 자주 만나고 잘 지내봐요. 저희 시댁 역시 분위기가 참 좋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이좋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왠지 모르게 외톨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시모였어요. 하루는 시모가 장을 봐와서 음식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신, 또 가격 생각 안 하고 비싼 거 아무거나 사왔지? 내가 시장 볼 때도 꼼꼼히 가격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당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살림살이 낭비하고 살 거야? 그렇게 자상하던 시아버지가 시모한텐 늘 잔소리를 하고 짜증을 내실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똑같았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시누이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예연정아, 너 어제가 월급날 아니었니? 너 매달 5일이 월급날이라고 했었잖아. 왜 쓸데없이 내 월급날을 기억하고 그래요. 내가 어제 월급날인 거랑 엄마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본 거지. 뭘 또 짜증을 내고 그래. 별것도 아닌 걸로 짜증을 내는 건 저희 남편이랑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자식들 다 있는 데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유, 요즘에 살이 좀 쪄서 그런가 여름 옷이 맞는 게 없네. 용돈도 한 푼 없어서 옷 한 벌도 못 사 입고 진짜 서러워 죽겠다. 어머님, 여름 옷이 그렇게 없으세요? 그럼 저랑 같이 백화점 한번 가요. 제가 여름 옷 예쁜 걸로 사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시동생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수님, 우리 엄마 옷 필요 없어요. 살쪄서 못 입으면 살을 빼면 되지. 뭘 새 옷을 사요? 그래, 여보. 우리 엄마 옷장에 옷이 한가득이야. 어차피 맨날 집에만 있는데 예쁜 옷이 뭐가 필요해. 됐으니까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저축이나 하자고. 아니, 다들 진짜 왜 이래요? 어머님이 옷이 없다고 하시면 자식으로서 좀 사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번엔 시누이까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새언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못 본 척 해요. 우리 오빠들이 괜히 그러는 줄 알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남편한테 왜 다들 어머님한테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안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자식으로서 그런 소리를 해. 시모 문제만 아니면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 아들도 둘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남편은 저희 집엔 엄청 잘하는데 시모한테만 쌀쌀맞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잔뜩 화난 목소리로 시모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내 지갑에 있던 20만 원 어디 갔어? 설마 당신이 또 손댔어? 뭐? 왜 또 나한테 그래? 애들 앞에서 쪽팔리게 왜 날 도둑 취급하냐고? 우리 집에서 내 지갑에 손댈 사람은 당신밖에 없잖아. 당신 솔직히 말해. 내 지갑에 손댔어, 안 댔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편 지갑에서 함부로 돈을 꺼내가? 저는 다짜고짜 시모를 추궁하는 시아버지를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아니시라잖아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만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휴, 됐다, 됐어. 내가 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니? 별일 아니니까 넌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아버진 툭하면 시모한테 술상 내와라, 밥상 차려라 하면서 맨날 시키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왜 이렇게 어머님을 부려먹으시냐고 한마디 하니까 시아버지가 이러시더군요. 네 시애미한텐 저렇게 시켜도 돼. 내가 다 시킬만 하니까 시키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님도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아버님이라도 말씀 좀 예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시모가 옆에서 오히려 저를 말리더군요. 애미야, 난 괜찮으니까 그러지 마라. 난 평생 이러고 살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어. 아휴, 그래도 이건 아니죠. 여보, 아버님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어머님이 이렇게 당하시는 거 안쓰럽지도 않아? 됐어. 아, 내가 말려봤자 괜히 싸움만 더 커져. 당신도 자꾸 참견하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둬. 시댁 식구들이 왜 다들 시모한테만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시모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애미야, 나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다. 진짜 네 시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이랑 또 싸우셨어요? 잠깐 말싸움 좀 한다는 게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더라. 내가 이 나이에 남편한테 이런 취급 당하면서 살아야겠니? 나 진짜 그 집에 있고 싶지도 않아서 아예 밖으로 나와버렸다. 뭐라고요? 아니, 아버님도 진짜 너무하시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지금 어디신데요? 나 그냥 동네 찜질방에 와 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야 될 것 같아. 난 이 시애비 무서워서라도 집에는 안 들어가련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은 저희 시아버지가 손찌검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안 그래도 평소에 시모가 가족들한테 홀대받는 게 너무 안쓰러웠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시모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참의 고민 끝에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한테 제 의견을 얘기해 봤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손찌검을 당하셨대. 그래서 지금 집 나와서 찜질방에 계시다는데 언제까지 찜질방에서 지내시게 할 수는 없잖아. 그냥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때? 뭐라고? 나 우리 어머니랑 절대 같이 못 살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애가 둘인데 이 집에 어머니까지 어떻게 같이 산다는 얘기야? 난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솔직히 아내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으로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성질을 내길래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밉더군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저보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냐고 물으시길래 시댁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아유, 이 나이까지 자식들 키우면서 살았는데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하고 남편한테 손찌검까지 당했단 말이야? 너희 시댁 식구들 다 성격 좋다더니 왜 안 사돈한테만 그러신다니? 그러니까요. 아, 저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왜 다들 어머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아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찜질방이랑 숙박업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시겠대? 그 나이에 집에서 따뜻하게 자야지. 밖에서 불편하게 자면 건강에도 안 좋아. 지난번에 우리 손주 돌잔치 때 같이 얘기 나눠보니까 나랑 말이 참 잘 통하던데 차라리 이참에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시라고 하는 건 어떻겠니? 네? 엄마가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시겠다고요?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심심하기만 한데 둘이 있으면 차라리 더 괜찮겠지. 요즘에 세상도 무서운데 나이 든 여자 혼자서 찜질방이나 숙박업소에서 자면 위험할 수도 있고 어차피 안사돈이랑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당분간 잘 지내면 되지 뭐. 당시 저희 엄마가 32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시모를 엄마가 살고 계신 집으로 당분간 모시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 시어머니고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잘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또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휴, 우리 어머니 왜 장모님 댁에서 모신다고 그래? 제발 그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잖아. 가족들이 다 외면하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까지 어머님을 안쓰럽게 보고 그렇게 하시겠어. 어차피 당신은 어머님이 밖에서 어떻게 지내든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번 일도 상관하지 마. 그냥 우리 엄마랑 두 분이서 오순도순 지내시게 냅두라고. 그 후 저는 시모한테 전화해 저희 친정엄마네 집에서 지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엄청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애미야, 내가 진짜 그래도 되겠니? 사실 내가 찜질방에서 며칠 지내보니까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여기에 오래 죽치고 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 안에서만 생활하려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어. 어머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 혼자서 그동안 심심하셨대요. 두 분이서 당분간 수다도 많이 떠시고 재밌게 한번 지내보세요. 그렇게 제가 찜질방에 찾아가 시모를 저희 친정엄마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 엄만 진수성찬까지 찾아서 시모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제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폐는요, 당분간은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히 쉬고 가세요. 뭐 때문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박간사돈께서도 지금 아마 반성하고 계실 거예요. 원래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마누라 없으면 못 사는 법이잖아요. 아마 조만간 박간사돈께서 안사돈을 다시 모시러 올 겁니다. 그렇게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셨어요. 시모는 그 이후로 저랑 통화할 때마다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애미 네 덕분에 정말 편하게 산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마음 잘 맞는 사람끼리 지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 안사돈께서만 괜찮으시다면 아예 여기 눌러 살고 싶지 뭐니. 그런데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휴대폰을 뺏어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고 그 집에서 나오세요. 저희 장모님 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휴대폰을 뺏어서 꺼버리고 남편과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걸로 싸워야 하는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랑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자꾸 안 좋고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봐도 한숨만 푹푹 내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형은아, 며칠 전에 내 방에 있던 금팔찌가 없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사돈이 가져간 것 같아. 물어봐도 아니라고 발뺌만 하는데 설마 남의 물건에 손대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겠지? 에이, 설마요. 그냥 엄마가 어디다가 팔찌 빼놓고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데 같이 지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말이야. 안사돈이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게으르더라고. 맨날 뭐 먹고 어질러 놓기만 하고 내가 좀 치우라고 좋게 좋게 얘기하면 이따가 치운다면서 뺀질거리기만 하더라고. 게다가 이젠 내가 반찬이라도 해놓으면 반찬이 부실하다는 둥 맨날 투덜거리지 뭐냐. 뭐라고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너무 편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잘못한 거 알면 고치시겠죠. 그 후 제가 시모한테 전화해서 좋게 좋게 얘기해 봤지만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도 저한테 엄마가 전화해 또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예, 안 사돈 도대체 언제 집으로 돌아가신다니? 난 한 열흘 정도만 같이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아이, 게다가 심심하면 소일거리라도 좀 하던지. 나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맨날 돈 타령만 하더라고. 자꾸 바깥 사돈한테 통장이랑 카드 다 뺏겨서 돈이 없다면서 나보고 몇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처음엔 안쓰러워서 낮에 혼자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라고 드렸는데 이젠 뻔뻔하게 나한테 요구하지 뭐니. 안 사돈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저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제가 몰랐던 시모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희 엄만 시모가 안쓰러워 보여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거였는데 오히려 그게 저희 엄마한테 악몽이 되어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엄마한텐 하루만 더, 이틀만 더 하면서 버티시는 바람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저희 엄마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서 지낸 지 딱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주말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형은아, 나 진짜 못 살겠다. 지금 안 사더니 글쎄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한 줄 아니?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으니까 이서방이랑 같이 와서 안 사돈 좀 다시 데려가라. 얼른 데려가라고.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엄마가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더군요. 엄마가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서 식당 문을 일찍 닫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 웬 처음 보는 신발들이 잔뜩 있더래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한 7, 8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시모도 앉아서 신나게 화투를 치고 있었대요. 저희 엄마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시모한테 소리를 빽 질렀답니다. 사부인, 지금 저희 집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모르는 사람들까지 끌고 와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사부인, 왜 벌써 오셨어요? 아직 식당 문 닫을 시간 안 되지 않았어요? 전 당연히 늦게 오실 줄 알고 잠깐 재미 좀 보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여기가 무슨 노름하는 곳인 줄 아세요? 설마 여태까지 저 없을 때 계속 저희 집에서 이러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화투 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제가 여기로 부른 거예요. 제가 이 판만 끝나면 금방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사부인이 하도 안 돼 보여서 제가 배려해드린 건데 제가 너무 잘해드리니까 만만하게 보이시나 보죠? 어떻게 사람이 남의 집에서 이런 짓까지 합니까? 당장 여기서 안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저희 엄만 그렇게 말하고선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 화투판을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런데 끝까지 시모는 집 밖으로 안 나가고 버텼다고 합니다. 사부인,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올 거면 사부인한테 진즉 허락이라도 받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됐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세요. 사부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저희 집에 절대 안 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모는 끝끝내 안 나가고 버텼고 결국엔 화가 폭발한 저희 엄만 혼자 안방에 들어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 남편이랑 같이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시모한테 무섭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머니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우리 장모님 댁에서 나오라고 했죠? 어떻게 그 더러운 습관을 못 버려서 여기서까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여기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그런 거야. TV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는 일도 없이 시간만 때우려니까 얼마나 지겨운 줄 아니? 그렇게 심심하면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장모님 댁에 와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냐고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생활비 한 푼 안 되면서 이게 무슨 민폐냐고요? 아 진짜. 아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 넌 무슨 엄마가 실수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무섭게 소리까지 지를 일이야. 어머니가 실수한 게 어디 이번 한 번뿐이에요? 주부 도박단인지 뭔지 이상한 사람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이런 짓 한 거 한두 번이냐고요. 예전에 내 대학 등록금도 어머니가 화투판에 꼬라박아서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버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우리 연정이 시집 가려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도 어머니가 몰래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그때 연정이가 울고불고 집 나가겠다고 난리쳤는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젊은 네가 돈 다시 벌면 된다고 그랬죠?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도대체 생각이 있긴 있는 거냐고요? 얘가 진짜 왜 이래? 지금 안사돈이랑 며느리까지 다 있는 데서 이 엄마를 꼭 망신 줘야겠니? 그러니까 망신 당할 짓을 하지 마셨어야죠. 도대체 여태까지 어머니가 화투판에 꼬라박은 돈이 얼마예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자그마치 5억 원이 넘어요. 몇 년 전에 반성한다면서 울고불고 하고 나서 다 고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런 짓을 해요? 어머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제발 이젠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저는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왜 시모를 그렇게 홀대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시모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가족들이 다 어머님한테만 심하게 하는 줄 알고 어머님 편 들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고 사셨으면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저희 엄마가 이런 호의까지 베풀었는데 여기서까지 그러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툭하면 저희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집안을 맨날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스트레스 주셨다면서요. 저 이제 어머님 때문에 저희 엄마 고생하시는 거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냥 가시라고요. 에미야, 너까지 나한테 왜 그러니? 우리 아들이 한 얘긴 다 옛날 일들이야. 다 지나간 일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럼 오늘은 또 왜 그러셨는데요? 오늘도 사람들 불러다가 이 집에서 화투 치셨다면서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이 방에서 시모의 가방을 들고 나오더니 시모를 질질 끌고 현관으로 나가더군요. 어머니, 여기서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당장 나가요. 나 어머니 때문에 쪽팔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자고요. 싫어. 나 안 갈 거야. 나 가기 싫단 말이야.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좀 주지 말고 사세요. 제발요. 결국 남편은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선 저희 엄마한테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오래전부터 노름에 빠져서 가족들을 엄청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도 저희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안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솔직히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너무 창피해서 얘기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속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난 상견례 때도 그렇고 우리 손주 돌잔치 때도 그렇고 안싸더니 말투도 나긋나긋하고 성격이 좋아 보여서 그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네. 그래서 우리 형은이한테서 자네 식구들이 안사돈한테만 쌀쌀맞게 군다길래 같은 여자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정이 있었다니. 내가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정말 울고불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고치기가 힘들었어요. 아마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손찌검을 하신 것도 어머니한테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게 번 돈을 어머니가 탕진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자식들 낳아준 아내라고 여태까지 이혼도 안 하시고 같이 살고 계시는데 아마 저희 아버지도 속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진작에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이런 일 없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솔직히 그동안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준 남편이 괘씸하기도 했지만 자기 엄마가 오죽 창피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남편도 시모 때문에 대학 등록금도 날리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안에서 시모랑 시부랑 싸우는 소리 때문에 아마 자라면서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는지 화를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의 어깨를 다독여 주시더군요. 아이고, 자네 집안 식구들이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겠네. 난 한 달만 같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몇십 년을 같이 산 자네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와이프랑 처가 식구들한테 쉽게 얘기 꺼내기가 어려웠겠지. 난 자네 마음 다 이해하네. 나도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을 거야. 그래 여보, 오늘 당신이 하는 얘기 듣고 나도 많이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성격 좋은 식구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어머님한테 그랬던 거였을 텐데 깊게 생각 못한 나도 잘못이야. 그래도 당신은 어머님이 우리 엄마 집에서 지내시는 거 계속 반대했었잖아. 당신은 노력할 만큼 한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여보, 그리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심 많은 가족들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남편 역할, 사위 역할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모 때문에 고생 많았을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론 시모랑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시모가 다시 시댁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된 저희 시아버지가 며칠 후에 저희 친정에 찾아오신 거예요. 선물을 바리바리 사들고선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저희 집사람 때문에 제가 대신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 옆에 내가 이렇게 민폐 끼치고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직접 와서 끌고 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이 그놈의 노름 때문에 40년 넘는 세월 동안 제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그래도 몇 년 전부터 끊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걸려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제가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너무 창피해서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아휴,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안 그래도 이서방한테서 그동안 가족들이 고생 많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엄마라고 내치지 않고 여태까지 품고 계시는 걸 보니 사돈 어른께서도 굉장히 마음씨가 넓으신 분이신가 보네요. 여태까진 그래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잘못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 낳아준 엄마니까 제가 남편으로서 잘 타이르고 바로잡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 노름에 빠졌던 사람은 쉽게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차라리 개가 똥을 끊지 저희 집사람이 노름을 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요. 사부인, 저희 집사람이 다시 노름을 시작했는데도 자식들과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한 제가 잘못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사부인한테까지 민폐 끼치고 너무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시아버지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애들 엄마란 이유로 아직까지 끈을 놓지 않고 살고 계셨는데 결국에 사과하는 건 시아버지였으니까요. 예전에 도박은 죽어야 끝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그 말이 사실로 느껴졌습니다. 저희 엄만 시아버지가 계속 사과를 하시자 곤란해하며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저보단 오래 같이 지내셨던 가족분들이 훨씬 더 힘드셨을 텐데 이만큼 사과하셨으면 됐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며느리도 그렇고 사부인도 그렇고 다들 마음씨가 참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부인.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길래 저는 바로 따라 일어나 시아버지를 쫓아갔어요. 아버님,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제가 금방 밥 차려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염치 없이 무슨 밥을 먹고 가니.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에미야. 아버님, 그럼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기운이 너무 없으셔서 혼자 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다. 오늘은 혼자 가고 싶구나. 네 마음은 참 고맙다만 오늘만큼은 혼자 가게 해다오. 시아버진 그렇게 제 손길도 뿌리치고 축 처진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따라 시아버지의 절뚝이는 다리가 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나 너희들 엄마랑 이제 이혼하련다. 요즘에 황혼 이혼이라고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너희들도 다 컸고 결혼도 했는데 애들 엄마라는 이유로 더 이상 품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자식들 인생 망치는 걸로도 모자라 사돈한테까지 피해를 주니까 내가 도저히 이대로 못 살겠구나.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줄 알아라. 마침 그때 시모는 외출하고 없어서 저희끼리만 얘기한 거였는데 시아버지가 이혼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신우인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빠, 정말 생각 잘하셨어요. 엄마한테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용서 몇 번이나 해줬는데도 고치지 않은 건 엄마 잘못이잖아요. 저도 살면서 엄마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빠가 왜 진작에 엄마랑 이혼하지 않는지 답답할 때도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라도 이렇게 큰 결정했으니까 앞으로는 어깨 쭉 펴고 사세요. 이제 집안 살림 거덜낼 사람 없으니까 안심하고 사시라고요. 고맙다. 내가 너희들 덕분에 기운을 얻는구나. 네 엄마 외출하고 돌아오면 바로 이혼서류 내밀 생각이니 너희들도 더 시끄러운 꼴 보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거라. 저희는 시아버지가 하도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결국 두 분이서 얘기하시라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시아버진 정말로 시모랑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막상 이혼하고 나니 너무 속이 시원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짓을 했다며 예전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찾아뵙는 횟수도 더 많아졌고 저희 엄마가 조금만 아파도 직접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는 김에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오시는 건 어떠세요? 아유, 허리는 이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게. 원래 식당일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하는 거야. 자네야말로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느라 허리가 금방 안 좋아질 텐데 나 병원 데려갈 생각하지 말고 자네나 스트레칭이랑 운동 열심히 하게. 전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죠. 저희 애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려면 제가 오래오래 일해야죠. 전 꼭 듬직하고 성실한 아빠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 아빠인데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는 있어도 아직 정정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네. 병원 같은 것도 나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주말엔 자네도 좀 쉬어야지.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을 진짜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전 어렸을 때부터 맨날 사고만 치시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인자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정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머님이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절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세요. 제가 그래도 결혼한 지 5년이나 된 사이인데 자꾸 이렇게 거리 두시면 저 섭섭해요. 아유, 알겠네. 알겠어. 괜히 사위 생각한답시고 삐지게 만들면 안 되지. 그럼 오늘 자네 말대로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나 받고 오세. 자네도 겸사겸사 아픈 데 있으면 치료받고 오고. 저희 시아버지도 저희 집에 민폐를 끼친 게 너무 미안하다며 저한테 더 잘해주시더군요. 시댁에 갈 때마다 매번 맛있는 걸 챙겨주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얼굴에 걱정이 한가득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제가 몰라 봬서 죄송해요. 전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자꾸 함부로 하시길래 되게 가부장적이고 성격이 강하신 분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 오해를 했었네요. 아니다. 내가 제대로 말을 안 해줬으니 오해할 만도 하지. 너도 그동안 네 시애미한테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배신감이 만만치 않지? 내가 너한테 솔직히 얘기 못한 거 미안해서라도 너한테 더 잘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이해심 많고 마음이 넓은 며느리를 얻었는데 내가 시애비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집안에 문제만 일으키던 시모가 사라지니까 맨날 싸우던 소리도 없어지고 가족들끼리 서로 배려하며 더욱 화목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 식구들과 더 자주 왕래하며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시모랑 이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애미야, 이번 추석 때 잘 보냈니? 다른 사람들은 추석이라고 다 가족들이랑 만나는데 난 쪽방촌에서 가족 한 명 없이 혼자 지내니까 너무 외롭고 서럽더구나.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덜 서럽겠는데 얼마 전에 화투판에서도 돈을 왕창 잃었지 뭐니. 지금은 완전히 땡전 한 푼 없이 내 꼴이 아주 거지 꼴이야. 난 이제라도 네 시애비랑 다시 합치고 싶은데 내 연락을 절대 안 받아주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네가 네 시애비 좀 대신 설득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그 양반이 널 제일 예뻐하니까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시모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나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가족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럼 이만 끊습니다. 애미야, 너까지 왜 그러니? 애미야! 애절한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몇십 년 같이 산 가족들도 질려서 연을 끊은 마당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하곤 더 이상 연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다 흐린다는 말이 있죠. 저희 시댁 식구들은 다 좋은 사람들인데 시모라는 딱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이라고 보듬어준 저희 시댁 식구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댁 식구들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들의 이 아픔과 상처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요. 그동안 고생하신 저희 시아버지한테도 끝까지 며느리로서 효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서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어쩔 땐 가족 때문에 제일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딱 저희 시모가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나쁜 습성을 못 버린 시모가 언젠간 꼭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가족들과 안부라도 물으면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세상에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하면서 재밌게 들으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